저희 친척들 모인 톡방에도 아니 이것은 이제 동규가 이렇게 유명해졌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내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감당할 수 있겠냐 라던가, 감당할 수 있겠냐, 천벌받을 거다 하고 저주를 한다던가. 아쉽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3개월 감정 뭘 하냐.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고 꼭 좀 책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러다가 좀 더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많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김규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신천지를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설명해 주실 분 두 분을 모셨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그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다시 모셨어요. 인사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보시는 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서 잠시 교육생으로 있었던 김동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서 전도팀장으로 있었고 이 네. 친구를 전도했던 박형민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 나가고 나서 주위에서 혹시 뭐 반응 혹시 느끼셨나요? 네, 아주 뜨거운 반응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족들이랑도 별로 안 친한데 저희 친척들 모인 톡방에도 다 영상 올라가고 네. 아니 이것은 이제 동규가 이렇게 유명해졌다.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사촌 누나가 신천지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 제 친구의 어머님이 그 사촌 누나분한테 저희 영상을 또 링크를 보내셨다더라고요, 카톡으로. 우리 네. 네, 저는 텀블벅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게 링크를 다 보내줬는데요. 네. 보내줬더니 이제 바로 전화가 온 거죠. 누구한테죠? 저를 전도했던 사람한테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내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법적 대응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네. 거짓말로 전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 라고 물어봤죠. 아니 이름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분 이름은. 네, 이름은 빠져있죠. 그렇죠. 근데 네.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저한테 네. 전화를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거짓말로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라고 하길래 또 당신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말하기 싫다고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외모는 이렇게 좀 약하게 보이시는데 의외로 동규 씨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무섭다 연락 왔어, 저한테. 외모는 지금 동규 씨가 엄청 강해 보이는데 두 분 다 막강하신데. 그럼 이제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그만큼 좀 뜨거웠다는 거네요, 반응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너 유튜브에 나오길래 봤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연락도 많이 오고요. 심지어 저희 조회수가 몇십만 건이었습니다. 네. 정달아 저까지 유명해져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댓글들 보셨어요? 네, 많이 네, 봤습니다. 맞습니다. 인상적인 댓글 뭐였습니까, 동규 씨? 댓글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사실 놀랐습니다. 네. 저는 영상 올라오면 욕 좀 많이 먹겠구나 싶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의 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연락 오는 분들이 막 저한테 동규 잘 지내지? 영상 잘 봤다 이러면서 되게 응원의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상당히 2주 동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현민 씨는요? 저도 근처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너는 왜 탈퇴를 했냐?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냐? 라는 연락이라던가, 나는 이미 탈퇴했다. 라는 연락이라던가. 같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신천지를 잊고 싶다. 이용당했다는 그 모욕감,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신천지를 잊어버리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한편으론 좀 씁쓸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 나가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 지인이었는데 네.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 지인분의 아내분이 신천지셨던 거예요. 그 신천지분을 그분이 빼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MBC에서 신천지 특집을 계속해서 해달라. 저희가 그걸 계속 할 수는 없다. CBS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의 깊이를 모를 거라고. 본인도 지금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나와라. 거기 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만든 영상이 상당히 큰 반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은 좀 위협적인 반응이 있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화 와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협박도 있었고 네. 그 이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이런 연락들이 왔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라던가 감당할 수 있겠냐. 천벌받을 거다 하고 저주를 한다던가 그런 연락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신천지 교인들이 아는 사람? 네, 뭐라고 답장했습니까?
대학교 가서 모락전도 할 생각하지 말아라 끊었죠. 쎄. 어휴.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안 된다고 말하면 또 거짓말이겠지만 네. 소송에 걸린다고 해도 싸워 나가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강해졌습니까? 책을 쓰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네.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된 상태라서 소송에 걸린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요. 동규 씨는 지금 교육생으로서는 너무 짧습니다, 경력이.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3개월 가지고 뭘 하냐고. 내가 말했잖아, 지금. 너무 짧아, 지금. 저도 한 3년 정도 했어가지고 아니, 근데 못했는데. 신천지에 있었던 건 3개월인데, 이거 스터디를 한 거는 꽤 되잖아요, 지금. 네, 그쵸. 예, 오히려 새천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동규 씨예요, 지금. 뭐, 어땠어요, 동규 씨는? 저한테는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긴 교육생이어가지고. 전 따로 연락하는 분 다 그냥 너무 재밌게 봤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뭐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예, 좋은 얘기가 나왔나 봐. 근데 이제 책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책에 대한 어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보다는 빨리 궁금하다고 읽어보고 싶다고 주변에서 저도 그런 댓글 많이 봤어요. 책 언제 나오냐? 네. 책 언제 나옵니까? 4월 13일 날 저희가 이제 텀블벅 펀딩이 끝나면 네. 즉시 이제 배송을 시작하고요. 네. 그 이후엔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텀블벅은 뭐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저희가 300만 원 목표로 했는데요. 네. 지금 오늘 현재 493만 원 모였습니다. 그거 초과되면 나머지 부분은 환원입니까? 아니요, 초과되는 것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네. 이제 책을 다 드리는 거죠. 책을 가격에 다 맞춰서. 찍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는 네, 걸로. 맞습니다. 이야, 이 정도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 더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초 개인적으로는 얼마를 원했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제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요. 네. 저는 한 이 정도 모이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490만 원이 모였는데 다 모인 게 아니고 이거를 결제를 일주일 동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결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이제 후원비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놔두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450만 원 이렇게 결제가 되고요. 네. 그 중에서 10%를 또 그 플랫폼에 냅니다. 네. 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책을 2,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을 2,000부 할 때 자비 출판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얼마 들었습니까? 45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 지금 50만 원 마이너스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배송비도 들지 않습니까? 직접 배송해 주실 수 있는. 네, 그렇죠. 착불로 해, 착불로. 네, 배송비도 다 이제 15,000원 책값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450만 원 써져 있으면 와, 잘 모았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네.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마 이러다가 좀 더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저도 계산 잘못했습니다. 책이 예. 이렇게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되기 생겼습니다, 지금. 착불로 받아주시던가 아니면 텀블벅에 조금 더 많이 좀 던져주세요.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네. 될지.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 텀블벅 프로젝트이고요. 4월 13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재 490만 원 모였습니다만 꼭 좀 책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출했대요. 세상에 큰일 났습니다. 뭐 좀 볼 수 있습니까? 뭐 책 표지라도 뭐 이렇게 좀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나? 저희 표지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표지가 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지부터 이제 읽고 싶잖아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나오는데 네. 누가 동규고 누가 현민입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 생각에 근데 제 왼쪽이 저 같은데. 아닌데. 아닌가? 왼쪽은 말랐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삐에로 같이 생긴 게 이제 허물을 벗고 나온다는 건가요? 네, 꼭두각시에서 벗어나고 꼭두각시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네, 그렇죠. 그런 걸 표현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이제 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 뭐 목차라도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목차가요. 저희 서문이 일단 있습니다. 서문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평민의 일기장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네.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설교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매일 쓰면은 5년 정도,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멋진 책 한 권이 될 겁니다. 근데 정말 형민은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차트가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다, 형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오고요. 두 번째가 김동률 전도하라, 형민이 이제 정식 신도가 되고 저를 전도한 얘기 나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신천지의 실체, 그러니까 이제 형민이 이후에 저에 대한 전도를 실패하고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가 광야의 홀로서기, 그리고 신천지와 사회 다섯 번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의 5년,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형민 씨 얘기인데 동규 씨가 동규 씨가 말을 다 저도 말하려고 하는데 끼어들어야 되나? 어찌됐든 이제 책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다 썼습니다. 이제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두 사람 다 애를 썼지만 그래도 동규 씨가 많이 좀 리드를 해나간 건 맞는 얘기죠. 네, 제가 글을 주로 쓰고 처음에 얘기할 때 책을 쓰자고 저한테 제의를 먼저 동기부여를 했고 또. 네, 작년에. 그래가지고 저는 글을 계속 쓰고 분량을 뽑아내고 동규는 실무적인 부분, 텀블벅이라던가 책 디자인을 의뢰한다던가 네. 그리고 글을 같이 다듬어 주는 것도 했고요. 예. 그리고 동규가 쓴 부분도 있고요. 사업가 스타일이야. 제가 좀 이게 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20대 5년을 보냈을까 거기서 이런 생각 드니까 야 이걸 책 한번 낼까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러네 난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획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녹화할 때하고는 지금 두 번째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다른 게 네. 조금 많이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홀가분합니다. 이제 아, 어떻게든 책은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좀 마음이 편합니다 요즘. 부담감도 좀 덜어졌고. 네 부담감도 좀 덜어졌습니다. 좀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 신천지에 대한 무거운 것은 많이 덜어낸 것 같네요. 근데 요즘에 최근 2주간 좀 마음을 많이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형민 씨는 어땠어요? 글을 다 적는 순간이 정말 좀 이제 자유로워지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안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적었을까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만 좀 뭘 썼습니까? 예. 하루 일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신앙하면서 들었던 마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은 이불 자는 느낌이 이불킥 하는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네, 형민이 저를 전도할 때 일기 네. 뭐라 쓴 줄 아십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동규를 전도하려고 한다. 사단이 어떻게 틈탈지 모른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내가 이런 걸 썼다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 써놓은 걸 가지고 지금의 생각을 밑에다 다시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쓴 거죠? 네, 그때 그럼- 당시에 쓴 것과 지금을 이제 그런 토대도 이게 또 삽입 추가가 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재정리해서 글로 정리한 그게 나왔습니다. 전도될 때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동규 씨 마음 어땠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책을 볼 때 또 이제 좀 표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르다. 짜맞춘 거 아니냐. 없는 얘기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대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처가 가치가 없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썼는데 직접 보고 들은 걸 안 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적어놓은 또 일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책으로 만들면서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글을 적으면서 이제 5년 전 제가 전도된 과정을 복귀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속아버렸구나 라는 그때의 심정과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 그걸 자꾸 마주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기당했던 경험을 다시 되새기고 네. 글로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글을 쓰다가도 주먹을 쥐고 책상에 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완벽하게 속아버렸구나 라는 한숨이 나왔지만 그와 동시에 이 내용이 다 글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더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대한 치유와 보상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책으로? 앞으로 더 나갈 생각입니다. 책을 쓴 것 이외에도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들었습니다. 예. 청춘 반환 소송으로 더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몇 분이 했다가 일부 승소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것은요. 민사 재판을 거는 건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천지에서 몇 년을 보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신천지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속여서 여러 명이서 이제 감싸고 속여서 거짓말로 이 사람 데려와서 시간을 쓰게 했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해서 승소를 했고요. 법원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전도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그리고 3개월이지만 저희를 속였던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라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청춘의 시간의 그 일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이 시간들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실은 저희가 이제 그
승소를 한 분들의 금전적인 어떤 보상은 상당히 미미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승소를 한 분들도 너무 적었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좀 가실 용기가 좀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은 금전으로 따지자면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받은 금액도 미미했고 그렇죠.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지만요. 정말로 상징적인. 네, 그렇죠. 예, 상징적으로 정말 이제 법원에서 그거를 이들의 이런 행동들이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와 공동체를 이렇게 파괴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꼭 받고 싶다는 그 생각으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청춘만원 소송 이길 자신? 아무래도 제가 신천지 생활을 하면서 일기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시다니. 자, 책은 언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근 4월 13일에 저희 펀딩이 끝나는 즉시 배송이 시작되고요. 그 주간에 이제 저희가 인터넷 서점에 책을 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 들어오셔서 서점 관련된 사이트에서 신천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이제. 네, 저도 사실은 형민처럼 이 글을 쓰면서 저의 한 과거의 시절을 완전히 털어버렸다는 되게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원고가 완성된 시점에서 이제는 정말 지나간 일이고 과거의 기록으로서 어느 날 이제 10년 뒤 어느 날에 책을 한번 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지라고 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이고 앞으로 저희 책을 읽고 많은 분들께서 신천지의 진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신천지의 탈퇴자가 3만에서 4만이 돼가는데 그분들이 왜 숨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숨어있는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외면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외면하면은 계속 낙인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신천지라는 낙인이. 거기에 다녔다는 낙인이. 이걸 부수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니까 아무래도 탈퇴자 분들도 나서서 좀 함께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냥 떨쳐버리셨으면 좋겠다. 네. 예. 자, 두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반환 소송을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